당사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 당사자의 사과가 없는 징계. 사무총장과 원내대표의 대신 사과가 나왔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 최고위원들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의결이 된 거죠? 내부 논의는 있었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언행들이 반복되면 다른 논의들의 반복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당 대표께서는 따로 어떤 말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을 당 대표께서 얘기하셨고 저 최고위원들도 같은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민 변호사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죠.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당 내에서도 어차피 최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서 의원직이 날아가서 총선 출마가 못하는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명, 그러니까 탈당. 이 조치야말로 좀 유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어떤 유의미한 효과가 있습니까? 나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격적으로 제명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당원권 정지 6개월도 상당히 중한 징계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사자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은 마당에 당사자의 사과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게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기조가 확산된 것 같은데 그 당사자가 소명할 의지는 있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기회를 온전하게 주었는지도 모르겠고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즉 소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징계 수위를 낮출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아서 이 전격적인 징계 의결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된 상황이라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지적도 충분히 들을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원 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를 설계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대여 투쟁이나 자신의 정치적 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안으로 당원권 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향후 바로 다가오는 총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양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 내지는 총선 출마 과정에서 일부 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고 어떤 지도부 체제가 꾸려지든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든 이번에 징계 처분은 최강욱 전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해 보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기는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관련된 당사자들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6개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솜방망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이번이 한 번이 아닌데요.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 왕국이지 무슨 공화국이. 국물의 왕국이 된 거 아니에요? 왕국이지. 자기 측근을 갖다 꽂고 심지어 대학 동기들을 그렇게 갖다가 배치하는 이런 정도는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동물농장하고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유시민 선배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코끼리 비유나 침팬지 비유가 더 맞는 거죠.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 데에서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라는 표현도 아니고 암컷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는 암컷이라고 얘기했을 때 김용민, 민영배 의원이 박장대소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판사 출신의 전주 의원님, 6개월의 비상징계 그리고 관련된 분들 김용민, 민영배 의원은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읽힙니다. 최 전 의원은 정작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눈치 보기식 징계죠, 이거는. 그러니까 떠밀려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비상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뭐 타이밍도 늦었지만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양쪽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일반 국민들의 눈치도 보고 개딸들의 눈치도 보고 저는 이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이제 징계가 돼버린 거죠. 사실 6개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최강욱 의원은 뭐 내년에 뭐 총선 출마는 이미 못하는 것이고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저도 사실 모멸감을 느껴요.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여자들을. 그런데 이게 여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모멸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럼요. 저도 지금 느끼는데 그 현장에 있던 여성들은 더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는, 그냥 사실 6개월은 뭐 징계를 안 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민주당이 이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위중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제명을 하셨어야죠. 예, 오히려 제명 조치가 저는 여기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개딸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들 눈치도 봐야 되는 이러한 정말 그 맹탕식의 예. 저는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원 단톡방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민영배 의원은 본인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웃고 있던 민영배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최강욱 의원을 비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대한 자중을 요청하는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공격적인 그러한 지금 그 글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현실이고, 그리고 저는 실망스러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여성 의원들이 왜 아무 말을 안 했을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누군가는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채팅방에서. 예. 그런데 피해 호소인이라고 전에 그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고 오히려 여성의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잖아요. 여성 의원들이.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이 여성 의원들이 침묵을 하고 있고 등 떠밀려서 어제 뭐 민주당 여성중앙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별 내용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민주당을 바라보기는 저는 굉장히 씁쓸하고요. 저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더 중징계를 하는 것이 맞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징계가 논란인 가장 큰 이유는 최강욱 전 의원 당사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당이 사과를 시켜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당내 논란도 있는데 안 시키는 거냐 못 시키는 거냐 예 논란도 있습니다. 한미수 대변인님, 당사자인 최강욱 전 의원은 왜 사과를 안 합니까? 본인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사과하는 게 맞지요. 저도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뭐 지금 현역은 아닙니다만 정치하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아무리 뭐 좀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취지와 맥락이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표현을 가지고 다수의 국민들과 많은 분들께서 불편하고 언짢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지난 일요일에 이런 북콘서트가 있었고 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게 제 기억으로는 월요일 날 밤 늦게 결국 화요일 날 오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재명 대표가 엄정 대처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당에서도 이제 사과 입장이 나오고 그러고 바로 수요일 날 어제죠. 그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처음 있은 비상징계입니다. 그 전에도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에서 비상징계를 한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나요? 그 정도로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네. 그거는 대표도 아까 우리 김앵커도 얘기하고 소개할 때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지금의 어떤 이런 느슨한 경계심 없고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가지고는 국민들로부터 잘못하면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오만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그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6개월 비상징계는 보통 경우에 여야 모두가 윤리심판원, 윤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아예 생략을 하고 본인의 소명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않고
당대표가 주재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의결로 만장일치로 어제 결정한 거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중징계를 했다고 보고 이거는 예. 인식은 똑같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중징계를 내렸지만 당사자를 불러서 왜 사과시키질 않느냐라는 논란은 여전히 진행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김용민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의 반응을 보더라도 당사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의 설전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다뤄볼 텐데, 거기에서도 민주당 당사자들의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징계가 정말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이 전제된 징계인지, 아니면 당사자들은 그냥 웃고 넘어가는 정도의 절차인지가 논란입니다. 당사자들의 반응 취재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신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토론회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참석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라고 아침에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보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좀 간단히 여쭐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한 거 아니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강욱 의원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비상징계 내리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실까 해서요. 검찰개혁 얘기 말고. 의원님 출판 기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징계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가져오실까요? 텔레그램 방에서 최강욱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옹호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 아닙니다. 비상징계를 대표가 방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님, 아니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최강욱 의원은 이른바 잠수탄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김용민, 민영배 의원은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셈이죠. 김무식 실장님. 저도 이 막말 설화 논란이요. 사실은 총선을 얼마 앞둔 우리 입장에서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 최강욱 의원의 암컷 발언 보면서 제가 언뜻 떠올랐던 게, 제가 2020년에 21대 총선에도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서울에서도 총선 기간 동안 상당 전반부 부분에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중반부 이후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 잇따른 막말, 이것 때문에 사실 중도층이 굉장히 돌아섰거든요. 대표적인 게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지금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차명진 의원이 정말 말이 안 되는 험한 말을 했다가 당원권 정지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그 당원권 정지가 풀리고 경선까지 붙여주고 경선에서도 승리해서 공천을 받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숨죽여 있던 중도층에 있는 무당층 이런 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는 바람에 저도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최강욱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총선을 한 5개월도 안 남긴 상태에서 저런 식의 문제가 생기고 저런 식의 민주당 중앙 지도부의 미적지근한 대응. 사실 당원권 6개월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피선거권도 없는 사람이고 내년에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지금 말하는 민영배, 김용민 의원은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개딸들이 또 비명계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면,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민주당의 막말 논란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한국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단절할 건 단절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우리 당의 흑역사를 지금 꺼내서 말씀드리는 것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각 정당은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가 중도층 1, 2%의 이 효과가 있다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김 실장께서 보시기에는 최강욱 의원,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세요? 당연하죠. 지금 최강욱 의원뿐만 아니라 민영배,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은 그 단체 채팅방 보도에 나와도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일보 기준을 왜 따라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분들의 그런 식의 당당함이 왜 나오냐면요. 개딸들이라는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민영배 의원은 광주 광산 아닙니까? 공천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입니다. 김용민 의원 남양주입니다.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국회의원이 자기 배지 한 번 더 다는 것에 이해관계를 맞춰서 막말을 해도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고 개딸들만 환심을 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인 한국 정치 문화의 이 판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말도 안 되는 국민 정서를 정말 더럽게 하는 그런 정말 막말에 대해서는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잘못은 잘못했고 그다음에 중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영구적인 정계에서 퇴출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의 차명진 전 의원은 그래서 정치를 사실상 접었어요. 이제 그런 정도의 단호한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당 지도부가 중징계를 내렸지만 당사자들은 아무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그래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강욱 전 의원에게 내린 이 징계가 사실 논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런 반응들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중징계에 뿔난 개딸. 자, 일부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반발하고 있답니다. 비명계는 봐주고 최강욱은 아주 작살을 선별적 작살이냐. 아, 이게 뭐 작살 얘기가 나왔네요. 가결파 비명 역적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대라. 개딸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김용민, 최강욱, 민영배 의원 등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김 전 실장께서 언급하신 이 같은 강성 지지자들의 강한 두둔과 지도부를 향한 반발 이런 것에 기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것 때문에 사과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 우리 최강욱 전 의원. 예. 최강욱 전 의원이야 제가 연락을 한 적도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닐 거고요. 일단은 우리 당원들이 한 25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이 일부 정말로 최강욱 전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당 대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부가 여러 깊은 협의 끝에 또 만장일치로 이런 징계를 내렸으니까요.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하는 이런 발언들이 우리 선거를 한 5개월 정도 앞둔 민주당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수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그런 기준으로 보시고 이번에 내린 지도부의 비상징계, 중징계 6개월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